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 V스포 신인 츠나가 데뷔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데뷔 방송 하기 전부터 혹시 니지산지 KR에서 은퇴한 눈보라가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에 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찍었더라도 저는 당연히 눈보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눈보라가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었고 또 CR컵에 나가가지고 일본인한테도 어느 정도 알려진 편이었는데도 이제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소속사 가서 일본인 리스너를 상대로 방송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눈보라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오락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데뷔 방송을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왜 진짜냐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똑같아.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방송도 엄청 능숙하게 진행을 해요.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뭐 사소한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방송에 익숙한 거야. 게다가 버튜버로서 방송에 익숙한 게 티가 많이 났었다 이거죠. 게다가 목소리가 완전 똑같아요. 목소리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웃는 목소리마저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티가 팍팍 났다 이거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긴가민가 했던 거는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눈보라 방송을 많이 안 봤어요. 조금 봤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나 아닌가. 그래서 쳐다보면서 한국이스러운 일본어 실수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 너무 일본어를 잘해. 근데 이게 이제 데뷔 방송이고 데뷔 방송은 대체적으로 대본 같은 거를 적어두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라이브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외국인스러운 실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이거 목소리만 들으면 확실하게 눈보라가 맞다 이랬는데 100% 확신은 못 가졌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난리 났어요. 눈보라가 맞다 아니다. 눈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눈보라 팬덤에서는 거의 눈보라로 확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이 츠나를 팔로우 해가지고 또 소문이 커졌었죠. 그래서 이제 츠나 데뷔 방송 보러 갔나요? 이런 누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비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2시간 지각했냐, 츠나 방송 본다고 지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따지니까 좀 캥긴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찔린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츠나 방송을 본 거 맞는 거 같죠. 그리고 이거는 확대해서 가자면 자기를 이제 자기도 기업 소속이다 보니까 츠나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주인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부 기밀 정보를 뿌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내가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준 게 니들이 거의 눈치를 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찔리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츠나가 눈보라라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츠나가 이제 눈보라의 구독자를 빠르게 회복하는 거를 기대합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문제가 되니까. 그쵸? 근데 조누는 말할 수 있다. 왜냐, 조누는 원래 이런 짓 하는 놈이니까.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데뷔 방송 이후에 노래 커버 영상이 올라옵니다. 들으니까 이거는 눈보라가 확정이에요. 노래 소리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100% 눈보라입니다. 여러분 니지산지 KR 팬분들은 눈보라 구독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확정이에요. 야, 노래 듣고 나니까 100% 확신이 가더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일본어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일본어로 방송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이더라. 너무 일본어 잘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노래 커버 영상으로 거의 확정 났으니까 토아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팔로우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자기 방송 중에 쯔나 방송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요런 식의 떡밥도 돌아요. 그리고 이제 쯔나가 데뷔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자기 방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요랬다 요런 식으로 오락관이 많이 돌더라고요. 자 이제는 팔로우 해도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아가 CR컵도 나가고 하면서 V스포 버튜버들이랑 그렇게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V스포 애들 응원한다는 생각으로 V스포 후배니까 내가 아는 V스포 버튜버 친구들의 후배니까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으로 팔로우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거 가지고 호로라이브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쵸? 그냥 토아가 팔로우하고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주면 되지 않겠나. 뭐 이미 노래로 인해 가지고 100%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다른 원조 토아는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츠나짱한테. 뜬금없죠. 고대 버튜버인 토아 키세키가 왜 츠나한테 팔로우가 되어 있을까. 일단 엄청 고대 버튜버이기도 하고 이제 포르카의 전생인 오다 노부히메의 절친입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히메가 이제 토아 키세키가 데뷔할 때 푸시도 많이 해줬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토아가 츠나를 팔로우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츠나랑은 토아가 아는 사이가 아닐 텐데 왜 팔로우가 되어 있냐 이거죠. 눈보라가 이 고대 버튜버를 어야 알고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즈미 파파 경로로 이제 팔로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즈미 파파가 요 얘네들은 다 그린 겁니다. 딸내미들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 오카미 미오, 토아 키세키, 그 다음에 여기 니지산지, 그리고 하치까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파파가 똑같으니까 뭐 버튜버계에서는 요런 애들을 또 자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자매 연결로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즈미가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해주니까 이즈미가 글을 쓰니까 이제 이즈미한테 또 잘 보여야지 일러스트 그려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즈미 파파 같은 경우에는 요 일러에는 지가 좋아가지고 마음대로 일러를 공짜로 그려주는 또 좋으신 분이라서 요런 식으로 자기가 그린 이제 츠나가 데뷔를 한다 요러니까 다른 애들 또 눈치껏 팔로우를 해줬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조 토아도 츠나의 팔로우에 있다 이거죠.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또 본인 또 이거를 레타로 사용을 했었어요. 내가 후드티를 벗으면 고양이 귀가 있을까 없을까 니들 또 궁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이 귀는 없었어요. 일단 V스포 전원이 인간 여자애고 그래서 나도 인간 여자애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고양이 같은 성격의 인간 여자애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목줄이 있는데 인간 여자애가 이런 목줄을 차고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일단 데뷔 방송 이야기도 좀 하자면 이제 방송 후반부에 회사 소속 선배들의 첫인상은 이런 식으로 하나 컨텐츠를 진행을 해요. 이게 소속사가 있는 애들만 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죠. 뭐 회사 소속이 아닌 애들은 이제 버튜버 업계에서 존경하는 선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뭐 스나 같은 경우에는 V스포라는 회사 소속이 있고 그리고 V스포에 소속된 이제 선배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는 있죠. 40만까지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구독자를 빨아올 수 있는 좋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방송 보는 애들도 걔네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버튜버가 소속된 회사의 신인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무감으로서. 왜냐하면 내가 보는 이제 방송인의 후배이기 때문에 그 방송인 또 우리 소속사에서 후배가 이제 데뷔한다 이러면서 홍보도 해주고 자기 방송에서 너네들 이제
내 후배 방송 봤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버튜버 방송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챙겨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가 있는 후배들은, 소속사가 있는 신인들은 이런 식으로 소속사 바를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버튜버가 V스포 버튜버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제 V스포의 버튜버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죠 이게. 일단 뭐 히나노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애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츠나가 히나노 선배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이지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놓고 반말했다가 뒤늦게 선배라고 붙여면서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히나노 챌린지라는 건데, 이제 히나노가 굉장히 센 캐릭터고 무서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히나노라고 아예 반말로 부릅니다. 히나노 씨, 히나노 선배라고 부르지 않고 대놓고 그냥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나노가 히나노라고 부르지 마라, 선배라고 부르던가, 존댓말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애들이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하면서 놀리는 게 이제 V스포의 밈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츠나는 이 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나노 선배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라고 말하니까 히나노가 바로 방송 보고 있다가 채팅에서 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츠나가 웃으면서 앞으로 히나노 챌린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상당히 방송감 다 살아서 재밌게 방송을, 데뷔 방송을 재밌게 성공적으로 했다. 어쨌든 방송 중에 또 밈이 하나 또 탄생을 했어요. 나는 마구로가 아니다 츠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이 츠나인데 츠나랑 마구로랑 둘 다 이제 다랑어 참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츠나인데 사람들이 이제 마구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구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일단 뭐 이름을 잘못 부른 거기도 한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잘못 부른 겁니다. 이제 장난을 치려고. 게다가 왜 이런 식으로 마구로가 아니다 츠나다 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마구로라는 단어에 일본에서는 안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뭐 한국에서도 뭐 여자랑 남자가 침대 위에서 레슬링을 할 때 여자애가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썩은 나무 고목 마냥 누워있다, 시체처럼 누워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비하를 합니다. 왜냐? 그거는 남자랑 여자랑 침대 위에서 그 S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초등학교 실업계 나와가지고 영어에 약해가지고 S 다음에 철자가 기억이 안 나네. 정말로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스포츠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여자애를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애들을 이제 마구로라고 말한다. 참치, 죽은 참치 마냥 누워만 있다 요렇게 비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구로가 아니다 쯔나다 요렇게 말을 한 거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뷔 첫 방송부터 밈도 만들어주고 상당히 재밌었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보라짱이 아니라 츠나짱의 버튜버 활동 응원합니다. 아이도 뭐 보라짱이라 해도 뭐 상관없지 그쵸? 보라짱의 새로운 버튜버 활동 파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